안녕하세요. 루루브 베이스볼입니다. 오늘은 LG 트윈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LG 랜더스 간의 트레이드 썰이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일단은 염경엽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트레이드는 없을 것이라고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트레이드 썰이 터졌을 때 LG 팬들의 분노가 사실 상당했어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LG 트윈스의 이 트레이드는 언제나 이 죽 써서 남 주는 꼴이 항상 됐었기 때문에 이 LG 팬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말은 이주원 선수를 키운다고 했는데 또 베테랑 선수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또 이주원 선수의 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또 미뤄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LG 팬들이 사실 그동안의 트레이드에 대한 결과도 있었고 육성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 때문에 좀 분노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LG 트윈스가 10개 구단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었던 팀입니다. 2018 시즌부터 2024 시즌까지, 작년까지 매 시즌 트레이드를 지금 해오고 있고요. 제일 처음에 2018년에 강승호 선수와 당시 SK 문광은 선수 간의 트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매 시즌 트레이드를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 LG입니다. 이 LG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LG가 넘겨준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리그 최고의 타자로 손꼽힐 정도로 성장한 선수도 있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팀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던 반면에 LG가 데려온 선수들 중에서는 쓰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전무하다시피 하고 거의 대부분 팀을 떠났습니다. 과연 LG가 지금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과연 도대체 어떤 식으로 트레이드를 해왔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LG 트윈스는 일단 트레이드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트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하죠. 그 팀에 필요로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트레이드를 하는 걸 거입니다. 보통 백업 강화가 필요할 때, 즉시 전력감을 수혈해야 할 때, 우승을 위해서 마지막 드라이브를 날려야 하는 상황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우승을 위한 이 마지막 퍼즐이 되어야 될 거고요. 진짜 필요한 포지션에 이 트레이드를 시도를 보통 많이 할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트레이드를 할 때, 트레이드가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곤 해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나온 선수였나, 부상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었나,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고요. 최근 스탯은 어땠는가, 얼마나 공격 생산성을 보여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수비적으로 투구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를 항상 살펴보게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코어 선수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 코어 선수를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 그에 상응하는 선수였는가에 대한 질문도 항상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선수가 정말 필요한가, 당장 1년이 필요한 것인가, 이후까지 보는 것인가,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을 때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인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 부분이에요. 이 선수를 데려오게 되면 퓨처스에 있는 자원들은 과연 1군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1군에 올라올 수는 정말 있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과연 득을 본 트레이드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즉시 전력이라면서 꾸준히 쓴 선수는 도대체 누가 있을까? 이거 정말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손주인 선수, 옛날에 2013년에 LG가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할 때 그 큰 역할을 해줬던 손주인 선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손주인 선수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생산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다만 LG가 이도저도 아니었고 정말 뭐 쓸 선수들조차 없던 시기에 손주인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그래도 내야를 잘 지켜줬다. 그래서 LG가 조금 내야가 많이 탄탄해져서 이 부분에서 사실 저는 손주인 선수는 조금 괜찮은 트레이드였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반대급부로 내어주었던 선수들도 비교적 LG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코어인 선수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진용, 김태환, 정병곤 선수를 보내고 김효남, 손주인, 현재윤 이렇게 데려왔었는데요. 2012년에. 네, 사실 이 선수들을 충분히 내어줄 만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때는 사실 삼성이 그렇게 급한 상황도 아니었고, 삼성에 내야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어서 좀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LG에서 삼성으로 넘어갔던 정병곤 선수는 마침 삼성이 김상수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주전 유격수가 빠진 상황, 이때 정병곤 선수가 안정적인 수비력으로 2012년 삼성 우승을 이끌고 한국 시리즈의 가장 큰 구멍을 잘 메꿔줘서 서로 간의 윈윈 트레이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LG가 조인성 선수 이후에 유강남이 오기까지의 이 중간에 이 사이에 포수를 제대로 된 포수를 사실 육성하지를 못했고, 이 사이에 최경철 선수가 이제 수비력 강화 차원에서 트레이드를 해왔는데 최경철 선수는 비교적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LG가 비교적 잘 써먹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해수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사실 뭐 기아에서 뭐 진해 수소 폭탄이다 뭐 이런 오명까지 들어가면서 했던 선수인데, 사실 LG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포인트 릴리프로 활약을 오랫동안 해왔던 선수고, 최원태 선수도 뭐 사실 LG의 우승을 위해서 마지막 드라이브로 2023년에 이주영 선수를 내어주면서까지 데려왔는데, 좋든 싫든 어쨌든 썼어야 했고, 최원태만큼의 네임밸류를 가진 자원도 사실 없었고, 그 정도의 1군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발로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를 꾸준히 썼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어쨌든 즉시 전력이라고 데려와서 꾸준히는 썼다 정도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우리가 내준 선수가 사실 LG 팬의 입장에서는 가장 속이 쓰리죠. 예전으로 돌아가서 박병호 가자마자 3년 연속 50홈런 치고, 양석환 지금 두산에서 30홈런 100타점까지 쳤죠. 사실 정찬원 선수는 정말 갈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찬원과 서건창을 트레이드를 한다? LG가 2루가 조금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정찬원 선수가 사실 LG가 그때 당시에 토종 선발진이 완전히 무너졌고, 외국인 선수도 생각만큼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패 사슬을 끊어주는 게 사실 정찬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줬었기 때문에 사실 LG가 그나마 상위권에서 조금 버티고 있었어요. 시즌 초반을 사실 정찬원 선수가 하드캐리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찬원 선수가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다만 정찬원 선수는 고질적인 허리 부상, 허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관리가 계속 꾸준히 필요했던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찬 선수가 떠난다고 했을 때 사실 LG 팬들의 마음은 정말 아팠을 겁니다. 많이 아파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최근에 뭐 이주영 선수 잘하고 있죠. 이정우의 대체자로서 이정우가 빠진 자리를 그대로 메꿔서 지금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장준원 선수도 사실 운이 좀 없긴 하죠. 장준원 선수 비교적 좀 KT로 넘어가서 김하성 선수 신인 드래프트 할 때 김하성 선수보다 먼저 뽑혔던 선수인데, 장준원 선수는 LG에서 기회를 못 잡고 KT로 트레이드가 됐었던 선수고, 손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LG에 내야는 자리가 완전히 잡혀진 상태, 그 상태에서 작년에 이제 손호영 선수 트레이드가 됐죠. 손호영 선수는 롯데에 가자마자 18홈런, 78타점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롯데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완전히 본인의 잠재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LG가 껴있는 트레이드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라면, 상대는 확실하게 플러스 요인을 얻고 가는 경향이 컸습니다. 근데 반대로 LG는 득이 없어요. 얻은 게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LG 팬들 속 뒤집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표작이죠. 물론 강승호 선수도 있었어요. 강승호가 처음 시작이었죠. 2018년부터 강승호는 SK로 넘어가서
마침 그때 최정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빈자리를 강승호가 메꿨고, 마침 그 시즌에 SK가 우승을 해버렸죠. 그래서 강승호 선수의 트레이드는 사실 SK의 시즌 중반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했다. 반대급부로 데려왔던 문광은 선수는 사실 LG에서 한 게 없습니다.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고 결국에는 은퇴를 해버렸죠. 차명석 단장이 부임한 2019년에 오자마자 가장 큰 트레이드가 있었죠. 함덕주 선수를 데려오면서 양석환 선수를 두산으로 넘겨줍니다. 양석환 선수가 LG에서 2010년에 조인성, 2016년에 오지환 선수 이후에 LG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홈런을 넘긴 타자입니다. LG 출신 야수로서 LG 팜에서 큰 최초의 20홈런 타자, 최근에 그 타자를 버리고 이때 김민성 선수를 FA로 사오면서 양석환 선수의 자리가 애매해졌죠. 근데 저는 LG가 이 야수를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대로 된 야수를 단 한 번도 키워본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박용택, 오지환 이외에 LG가 진짜 키워서 올렸다, 혹은 뭐 정말 잘했다, 잘 키워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야수가 저는 아직도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야 문보경 선수 나오고 홍창기 나오고 뭐 이랬지만, 양석환 선수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양석환 선수를 내어주고 함덕주를 데려옵니다. 함덕주를 데려왔는데 사실 함덕주 선수 데려올 때 부상 이슈가 정말 많았던 선수고, 과연 제대로 시즌을 치를 수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이 계속 남았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오면서 양석환을 내줬다. LG가 키워낸 가장 지금 가능성이 높은, 터질 가능성이 높은 타자를 내줬다는 거에서부터 사실 LG 팬들의 분노가 굉장히 상당했었던, 저는 개인적으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함덕주가 지금 NC에서 방출돼 갖고 영입한, 사실상 뭐 우리말로 그냥 약간 팬들 말로 주워왔다고 하죠. 주워온 김진성이 3년 동안 198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는 동안 함덕주는 4년 동안 101이닝밖에 못 던졌어요. 써먹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FA하고 들어넣었죠. 또 팔꿈치를 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데려왔던 최지선 선수, 지금은 최원후라는 이름으로 지금 개명을 한 상태인데, 이 선수도 21이닝 써먹고 결국에 자리를 못 잡아서 NC로 다시 트레이드를 하는 결과가 되었죠. 실질적으로 LG가 얻은 결과는 없다시피 합니다. 23년에 LG 트윈스의 우승을 할 때 함덕주가 뭐 캐리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나, 그거는 정말 당연히 그 정도 급부로 해줘야 되는 거고, 단순히 그 한 시즌뿐만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그런 성적이 나와야지 이게 값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함덕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LG 트윈스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말이 정말 분노를 항상 치밀게 하는 것 같아요. LG는 뭐 잠실 야구장이 너무 커서 그거에 맞는 중장거리 타자를 우리는 데려와야지,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를 키울 수 있는 구장이 아니다. 언제나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같은 홈을 쓰고 있는 두산은 홈런왕도 배출하고 항상 장타를 잘 치는 선수들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90년대 야구부터 지금까지 늘 두산은 그런 야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LG가 말하는 그런 중장거리 야구도 잘 해왔던 팀이죠. 최근 10시즌의 공격 기록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건 세이버 매트릭스 뭐 이런 스탯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타율 두산이 압도적이고, 최근 10시즌 동안 팀 타율 1위입니다. 두산. 최다 안타 1위, 2루타 3위, 3루타 3위, 홈런도 4위예요. 잠시를 쓰면서 팀 홈런 4위를 했던 팀입니다. 두산은. 당장 같은 홈을 쓰는 LG는 팀 타율 6위, 안타 7위, 2루타 6위, 3루타 4위, 홈런은 9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LG가 그런 놀이를 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들이 리밋을 정해놓고서 우리는 안 되니까 이걸로 가자, 더 로우 레벨로 가자, 이런 논리는 정말 이 프로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LG는 여전히 그런 기조로 야구를 해오고 있고, 그런 기조로 선수를 뽑는다는 거는 좀 굉장히 동의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LG가
도루를 많이 했느냐? 도루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루 2위 1100개, 거의 시즌에 한 110개 골이네요. 한 시즌에 100개 골인데 두산도 도루 많이 했어요. 1039개. 두산도 도루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두산은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꾸준히 본인들의 야구를 했고 힘 있는 야구 했고 그 와중에도 발야구도 해왔고, 사실 팀도루 면에서도 예요. 삼성이 1위인데 1137개로 1위인데, 삼성이 그렇다고 작은 구장을 쓰는데 굳이 뭐 뛸 필요가 있나 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사실 삼성은 굳이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도루도 삼성이 1위죠. 저는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사실 LG 팬으로서는 화가 납니다. 2023년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 우승을 하긴 했는데 이때도 LG의 가장 코어 자원이죠. LG 퓨처스에서 가장 터질 가능성이 높은 선수 하면 제일 먼저 손꼽히는 선수가 이주영 선수인데, 이 이주영 선수를 넘깁니다. 키움으로 넘기면서 최원태를 데려옵니다. 뭐 이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LG가 사실 토종 선발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선발 자원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꾸준히 로테이션을 돌아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주영 선수를 내어주는 거는 LG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KBO 리그만큼 야수 키우기가 쉽지 않다. 쉬운 리그는 아니다. KBO 리그가 야수를 키우는 게 쉬운 리그가 아니다. 투수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든 나올 수 있지만 좋은 야수 하나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주영 선수가 너무 아깝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LG 팬으로서. 결국에 최원태 선수는 막상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정규 시즌에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활약이 없었고, 막상 한국 시리즈에 들어가서도 볼 남발하다가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트레이드가 되어버렸죠. 사실 이주영 선수는 제대로 된 포지션을 찾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이미 LG의 내야는 꽉 차 있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외야에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포지션에서 본인의 자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중견수 갔다가 이루수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 사이에 뭐 입스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야 수비가 어렵다. 그래서 뭐 외야 수비를 본다. 외야 수비를 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키움에 넘어가서 확실하게 중견수라는 자기 포지션을 잡고 확실하게 박아놓고 키우는 이 키움의 육성 방향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이정우 선수의 뒤를 완벽하게 메꾼 이주영 선수가 됐죠. 지난해 손호영 선수도 사실 트레이드를 하면서 손호영 선수도 대박이 났죠. 반대급부로 데려온 선수는 우강훈 선수인데, 저는 손호영 선수도 사실 LG 내야에 이미 자리가 잡혀진 이 내야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거기에 백업 자원으로 어떤 포지션이든 다 소화가 가능한 구번혁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영빈 선수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 선수가 아무래도 좀 서브 자원으로서도 그렇다고 수비가 확실하게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우니 손흥 선수가 우선순위로 매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이 과정에서 과연 데려온 선수가 우강훈인데 우강훈 선수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다소 이 트레이드도 납득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뭐 물론 우강호 선수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공이 빠르다 말고는 사실 메리트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제구가 그렇다고 확실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공이 빠르다는 이유 하나로 내준 거라면, 저는 이 트레이드를 시도한 이 스텝들의 평가하는 방식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광호 선수가 못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뭐 사실 미지수잖아요. 근데 좀 뭔가 과연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드 없다